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자, 금일은 저희 회원님 한 분이 여기 투자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물건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땅이 아직 있었나? 라고 하는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투자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기 전에 그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잖아요. 그 찜찜함이 남아서 이게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저처럼 경매를 많이 한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짚어보지 않는다면 정말 낭패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에 제가 이렇게 당황을 했는지 같이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1타경의 88,766번 사건이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위치한 농지구역 231평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토지만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7억 1,700만 원에 감정이 됐는데 현재 6월 21일 날 1회 유찰이 돼서 30% 저감된 금액인 5억 200만 원의 경매가 7월 26일 날 진행 예정인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남리 386-13번지와 오남리 386번지 두 개 필지가 경매 목적물이 되겠고요. 자, 위에 첫 번째 필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216평입니다. 자, 두 번째 필지의 토지의 용도를 들여다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전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래요. 자, 주거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란 얘기죠.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 치더라도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취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의 지목이 전이다? 그리고 그 땅이 조그만 것도 아니에요. 216평이나 되기 때문에 빌라를 지으면 2동이나 3동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와, 매력적이다. 아직 이런 땅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매력적인 땅 두 개 필지가 경매가 진행 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도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오남읍 하면요, 과거에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서울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쪽이 저희의 위치가 됩니다. 자, 좌측으로는 왕숙 신도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다산 신도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영향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4호선 연장선이 들어왔습니다. 4호선 연장선이 진접까지 들어왔는데 진접 전해역이 오남역이에요. 그래서 오남읍은 오남역 생활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호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진입이 훨씬 더 원활해진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시로서 토지의 가치가 있을 걸로 판단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의 입지를 쳐다보니까 저희의 위치의 북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우측에는 시립 어린이집까지 보이네요. 저희의 위치가 이곳에 있고요. 좌측에는 아파트도 있어요. 있을 거 다 있네요. 주거지역으로는 기반시설이 원만하게 갖춰졌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우측으로 쳐다보니까 골프장이 있네요. 스카이뷰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 오른편으로 이렇게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엔 9홀이었는데 이제 18홀까지 골프장이 크게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물건을 쳐다보다 보니까 괜찮은데? 주변이 아파트로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쪽에 있는 농지가 경매 나온 겁니다. 왜 아직까지 이걸 농지로 놔뒀을까? 개발을 하면 돈이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땅이 되겠죠. 본 토지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도로를 접해야 된다. 최소 몇 미터가 되죠? 도시지역은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장 사진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진입로로 보여지고요. 자, 앞에 주차한 차들이 보입니다. 이쪽이 진입로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농지로 농사 짓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차도 많이 서 있고 농지도 이렇게 보여져요. 자, 아무래도 이 사진을 계속 이 부분을 비추는 거 보니까 이게 현장의 모습인 것 같고요. 주변에 보니까 다세대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저희의 토지 주변으로 다세대들이 많이 보이고 아파트도 보이네요. 저희 토지에서 바로 아파트가 붙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
저희 땅을 한번 부동산 포털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을 빨갛게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도로에 붙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땅을 클릭을 해보니까 앞에 있는 땅은 시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소유 구분이. 자, 시군유지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건축법상의 도로일 확률이 높겠죠. 물론 짚어봐야겠지만 이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도로로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사용을 해도 무방한 도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지와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을 연결할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개 필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만 소유 구분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지도 지목은 도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것까지, 자, 지목은 도로이지만 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시 이야기해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통과해야만 저희가 건축법상의 도로하고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유지를 우리가 이용을 해도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경험칙상 아직까지 이게 지목이 전인 걸로 봐서는 이 도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목이 도로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아니거든요. 이 도로들이 도로대장에 등재된 건축법상의 도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받았습니다. 진작 2시간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로대장 등재 여부 확인 중에서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짚어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오남리 386번지거든요. 386번지가 허가를 받고 싶은 필지고요. 그 앞쪽에 사유지가 4개가 껴있는데 현황상으로는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도로로 보이는데 도로대장에 등재가 됐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386-13하고 151810까지 지금 지정은 되어 있어요. 공고된 날짜를 좀 알 수 있나요? 공고일이 11년 1월 10일이에요. 그러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은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건축 허가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가능할 텐데 준공 당시에 기반시설이나 도시가스 인입이 필요하다 그럴 때도 혹시 뭐 사용도기서나 이런 걸 제출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좀 이따 돌아오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겠어요? 허가 내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자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요 3개 필지가 도로로 지정이 됐고 지자체에서 고시 공고를 해서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을 받은 도로랍니다. 자, 도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땅입니다. 회원님과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괜찮네요.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런 물건? 입찰하셔도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찜찜해요. 여러분들은 뭐 찜찜한 거 안 느껴지세요? 자, 그러면 부경꾼이 평소 이야기할 때 경매 사건을 접할 때는 스토리에 집중해라.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경매 목적물의 전 소유자가 왜 이 물건을 경매로 팔 수밖에 없었을까? 경매로 나가게 놔둘 수밖에 없었나를 봐야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갑구의 현재 소유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소유자를 보니까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전부 인수한 19년 11월 4일에 샀네요. 소유자가 매입을 하셨습니다. 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돼 있어요. 자, 날짜에 집중해야 되죠. 19년 11월 4일에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을구로 넘어와서 쳐다보니까 19년도에는 설정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이분은 본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끼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19년 11월에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다가 20년 8월에 설정 계약을 합니다. 땅을 살 때 대출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돈을 빌리셨어요. 자, 보니까 종로, 중부, 새마을 금고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자, 종로, 중부,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14억 2,800이나 해놨어요. 좀 이상해요. 우리는 두 개 필지가 감정가가 7억 선밖에 안 됐는데 14억 2,800이나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을 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도대체 종로, 중부, 새마을금고는 뭐를 보고 저렇게 많은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했을까요? 이런 의심을 갖고 아래쪽에 매매 목록으로
쪽으로 들어와 봤더니 19년 11월 4일 날 매매를 할 때 거래가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6억 5천 선에 매입을 하셨네요. 6억 5천 정도에 매입한 땅을 13억이 넘는 채권 최고액을 설정한다?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자, 경매 정보지로 돌아가 볼까요?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채권 최고액이 14억 정도 되어 있으면 최소 120%에서 130%가 설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14억이니까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대출을 했겠는데? 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은행에서 뭘 믿고 빌려줬을까요? 이런 의심을 갖고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종로 중부 새마을 금고의 모습을 보니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고 1년이 조금 넘고 나서 경매 신청을 했네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종로 중부 새마을 금고예요. 그런데 청구 금액을 보니까 아까 저희가 추정했던 12억 정도 돈을 빌렸겠다라고 생각했던 12억이 청구 금액이 아니라 4억 5천 밖에 안 됩니다. 6억 5천의 땅을 샀기 때문에 4억 5천의 청구 금액, 이젠 좀 이해가 가요. 채권 최고액은 많이 설정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19년도에 땅을 살 때 이분이 땅을 산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목적이 뭔지 모르더라도 이분이 돈이 없던 분도 아닐 것 같아요. 땅을 살 때 현금으로 사셨잖아요. 대출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하고 이걸 경매 내놨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1, 2분 정도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현듯 떠오른 게 있어요. 그렇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건축 자금이에요. 본 토지만을 담보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한 게 아니라 향후에 본 땅에 건축을 할 예정이었던 거죠. 이 건축물까지 생각해서 차후 담보를 제공할 거를 근거로 해서 채권 최고액을 본 토지에도 많이 설정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채권 최고액만 설정하고 지금은 빌려주진 않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담보의 가치만 돈을 먼저 주고 그리고 건물 지으면은 건물 올릴 때 골조고 올라오면 또 얼마 드릴게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되면 얼마 드릴게요. 기성별로 자금을 대출해 드릴게요. 기업의 대출이 되는 거죠. 이런 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이 적은 담보 금액을 가지고도 많은 대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했어요. 이제 의문점이 좀 풀리니까 이제 더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은 이 땅을 사시면서 건축을 할 계획이었던 걸로 저는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경매로 처분하려고 하는 건지 몇 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상 건축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이게 20년 당시에 건축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셨나? 다른 이유는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회원님이 명확한 해답을 알고자 현장 조사를 했고 회원님의 연락을 받은 저도 조금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선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폭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도로가 6m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제가 이 길을 따라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 필지가 경매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의 이쪽 시작 부분은 현재 포장이 된, 자, 따라오실까요? 이 중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옆에 있는 이 하얀 부분, 지목이 대지인 필지가 좌측으로 보시는 이 다세대 주택으로 보이는 두 개의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매 목적물은 어디에 있죠? 자, 이 경매 목적물은 저쪽 앞쪽에 차들이 서 있는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216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216평으로 보이진 않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 216평이라 치면은 다세대 주택 빌라 두 개 동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6m 도로가 확보됐고 다세대 주택 두 개 동 정도 들어가는 땅 매우 좋아 보이는데 우선 현장 컨디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가 작아 보였는데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 앞쪽까지 저희의 대지의 경계점들이 보입니다. 자, 앞쪽에 아파트가 보이는데 아파트가 중층 정도가 보여요. 저희와 단차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대략 한 10층, 대략 한 7, 8층 정도 높이에 저희의 높이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단차가 상당히 아파트가 있고 저희의 대지가 여기를 해서 216평 정도로 보입니다. 빌라 충분히 지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장 컨디션을 봐도 주변에도 다세대 주택들이 있고 아파트와 다세대가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거지역으로는 가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왜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었을까요?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문제점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네. 로드 위에서는 봤는데 현장에 오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바로 이 옹벽입니다. 옹벽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높이의 옹벽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매 목적물은 저기입니다.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의 경매 목적물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땐 아파트 지표에서 12m, 13m 위에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탐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간단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렇하더라 이야기는 들었는데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이세요? 예, 딱 소장님이신 것 같네요. 어제 전화드렸던 박진규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아파트와 현 부동산 목적물이 바로 접해 있고 13m가 되는 그 옹벽 때문에 다툼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 다툼은 201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있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고 아파트 측도 절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토지에는 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내 땅에 내가 건물 짓겠다는데 인접 토지주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반대한다고 내가 건물 못 짓는 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로 제가 확인된 것들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건으로 인해서 두 건의 판결문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한 건은 2014년 1월에 판결이 선고된 손해배상입니다. 아파트 측에서 현 부동산 목적물 토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사건은 현 부동산 목적물의 당시의 토지주가 남양주 시장을 상대로 해서 건축허가 반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취소해라 라는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판결문을 제가 쭉 보면 법원에서 인정한 다툼이 없는 사실, 즉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료를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아파트와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는 과거에는 산이었어요. 산 능성에다가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97년 12월 31일에 한신 1차 아파트가 준공을 해요. 그러면 97년 12월 31일에 산을 깎아서 아파트가 들어왔으니까 아파트가 깎을 때 첫 시작점은 지대가 낮겠지만 산 쪽으로 올라가는 땅들은 아파트를 경사지에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개면이 생기겠죠. 그 절개면을 옹벽으로 처리한 거예요. 옹벽으로 처리해서 13m의 옹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옹벽은 남의 토지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옹벽이 설치되는 부분만큼은 공용 부분으로 놔두고 아파트의 부지 내에 옹벽을 설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정도 뒤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 위쪽 옹벽 위쪽에 있는 땅을 다져가지고 기존에 경사가 있던 땅이 다져지고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전에는 야산으로 있었는데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주변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아파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쪽에 저희의 현장 조사 때 봤던 교회와 어린이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하고 어린이집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서 2010년도 정도에 옹벽 위쪽으로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 아래쪽으로 다세대 주택이 2개 동이 있었죠. 그 다세대 주택이 신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살고 있는데 13m 정도 되는 옹벽의 위쪽으로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네? 막 공사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거 지어도 안전한 거야? 13m 되는 옹벽이 무너지면 큰 인명피해가 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 7월에 아파트 측에서 한길 종합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안전진단 회사에다가 안전성을 좀 검토해 주세요. 저렇게 다세대 주택 지어도 우리 안전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세대 주택이
짓게 되면 옹벽의 안정성이 20% 저감됩니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결과를 받아든 아파트 대표회에서는 남양주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거죠. 아니 저기 다세대 주택 짓는데 이거 옹벽의 안정성이 20% 정도 저감된대요. 조치를 취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양주시 측에서 건축주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들 건축 허가 내주고 건축하는데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측에 자료를 소명하세요. 그랬더니 이 건축주 측에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박을게요 하고 18개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18개 말뚝이 우리 측의 안전진단 회사에서 이야기한 거는 13m 옹벽이니까 최소한 13m 이상으로 옹벽을 박아서 밑에 있는 안반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설치한 거는 6m 말뚝이야. 6m 말뚝 다 박고 9m 말뚝 하나밖에 안 박았잖아. 옹벽 위에밖에 말뚝이 없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남양주시에서도 과거에 건축 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안전에 대해서 객관성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을 내줘버린 거죠. 자, 준공이 나와버리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이 다세대 주택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손해배상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설치한 옹벽의 안정성이 20% 저감돼서 여기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사할 수 있는 금원에 대해서 또 너희가 공사하면서 우리가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을 해라 라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고 그 민사소송이 2014년도 아파트 측의 승소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이 끝나가지고 사건이 종결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당시에 토지주가 이 토지를 팔아버립니다. 또 소유주가 바뀌고 소유자가 또 바뀌고 그래서 현재까지 오게 된 거예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목적물의 소유자 또한 19년 당시에 본토지를 6억 5천에 매입하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즉 과거에 이런 스토리가 있던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지자체에서 반려를 한 겁니다. 반려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는데요. 그 조건 4가지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건축법 40조 사항에 대한 문구예요. 자, 건축법 40조 사항에 뭐라고 다루고 있냐? 송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 즉 기존의 옹벽에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존 옹벽의 치마, 활동, 전도 및 전면부 배부름 등의 안정성 확보를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려를 한 거예요. 즉 기존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한 아파트 측의 판결문에 명시된 안정성이 20% 저감됐으니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간단하면 간단히 조치를 취하고 이분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겠죠. 자, 그런데 제 추측으로는 다방면으로 알아봐도 이 부분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된 사유 4가지가 불합리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도 패소를 해버렸어요. 법원에서는 남양주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게 합당하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즉, 저 토지에 저희가 경매로 낙찰받고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남양주시에서 내세웠던 이 4가지 사유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 남양주시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주기 만무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건축허가를 운 좋게 받았다 칠게요. 안정성을 확보했어요. 확보해가지고 이제 안전합니다. 저 건축해도 되죠? 라고 하면 자, 글쎄요. 감정의 골이 깊어서 아파트 측에서도 또 다른 사유로 민원을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경매 정보지만 보고 이야기해드렸을 때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괜찮네? 이런 알짜배기 땅이 아직 남아있었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도로에 대해서도 지자체하고 통화하니까 문제가 없네. 해결 다 됐네. 즉, 이런 단순한 권리 분석만 생각하고 경매 물건에 접근하다 보면 향후 우리가 잡았던 출구 전략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한두 가지 정도의 현장 조사, 권리 분석, 이 정도 사실관계 파악만 가지고 주변 시세가 이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네, 투자 가치가 있네, 이런 부분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위험성은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까지 해결을 했어요. 만세 도로까지 해결했으니까 이 물건은 수익이 나는 좋은 물건이다 라고 결론 내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스토리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소유자는 이렇게 괜찮은 물건을 왜 경매로 팔 수밖에 없었지를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문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로드뷰를 보시거나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하고 붙어 있는데 아파트를 쳐다보니까 옹벽이 13m 안에 든 옹벽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영상에서 보셨죠? 일반적이지 않은 옹벽이 있는데 옹벽은 5m 이상 높이가 되면 구조 안전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옹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옹벽은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토지의 압력만을 생각한 안전한 옹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건물이 조그만 건물도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선다? 예상하지 못한 하중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장을 통해서도 아니면 저희가 간단하게 손품을 팔면서도 이런 위험성들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전소유자의 입장과 채권자의 입장과 또 경매 입찰하는 우리의 입장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매지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본 물건, 경매지를 보면서 가졌던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남양주시 오남리, 왕숙 신도시의 우측편에 있고 남측으로는 다선 신도시가 있고 위쪽으로는 4km 정도 되는데 오남역이 4호선 연장선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가깝게 쳐다보니까 저희 부동산 목적물 바로 위쪽에 중학교, 초등학교, 시립 어린이집까지 거의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아파트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다 잘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좋게 보던 물건이에요.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도로조차 지자체 통화를 마치고 나서 만세 불렀잖아요. 저도 만세 불렀잖아요. 이상이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희가 스토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즉 다시 이야기해서 이 좋은 물건이, 돈이 되는 수익성이 보장된 물건이 주인이 왜 경매로 날릴 수밖에 없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소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경매를 수없이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도 흔치 않은 경험이에요. 이것도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됐어요. 앞으로 저는 옹벽이 높게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아파트가 소재 있거나 근처 인근 인접 토지가 민원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접 토지가 있다 그러면 많이 주의를 하면서 경매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경매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경매 사건을 대하면서 이 땅이 얼마니까 경매 목적물 평당 얼마야, 그러니까 싸니까 가치가 있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위험 요소를 많이 만나실 수 있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본 토지에 대해서 결론을 저하고 한번 내려볼게요. 본 토지 투자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투자해도 안 되나요?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이 물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현재 영상의 결론은 쉽지 않은 어려운 물건, 투자 수익을 거두기 힘든 물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차원 경매를 표방하는, 즉 부경꾼 채널의 구독자님이시라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안 좋은 물건이지만 방금 얘기했던 위험 요소를 걷어내서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고차원 경매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면서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마시고 100% 출구 전략이 가능하도록 복합적인 사고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